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구속까지 됐다는 것들은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엄중하죠. 그런데 이미 흥덕구에 마음이 없다. 통과하려는 법안들, 그 언론중재법, 또 검찰개혁법들, 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다수당으로서 국민의힘에 정말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욱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정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충북의 정치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또 예리하게 우리 앞으로의 정국을 좀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정정순 의원 사건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의원직이 상실됐고 그래서 재선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해놨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왜 뭐 저기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뭉개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정순 의원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 정말 아파 죽겠는데 자꾸 어디 아프냐고 물어. 괜찮냐고 묻고. 그때 말 나옵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의 그 아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좀 본인 스스로 좀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이런 그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애석하죠. 그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또 국민의 혈세를 또 써야 될 판이고 또 그런 점에서 정말 그 공당에서 그 입장 표명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실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게 조금은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저기 상당 국민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 정당이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낙마를 하게 됐고 국민의힘은 그 상당 지역위원장,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나요? 네네. 그 윤곽근 위원장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네. 결국 각각 그런 이제 아킬레스건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두더라도 사과 성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1심에서 뭐 애석하게 정정순 그 전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원하고 사건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 정정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그 윤곽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일로 또 변호사법 위반이랄지 뭐 그런 거에서 지금 그 1심은 끝나고 지금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또 아직까지도 그 상당부가 또 사고지구당으로 또 돼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였는데 사실 그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윤곽근 위원장은 예. 비리건이거든요. 글쎄, 그 부정한 그 많은 서민들의 네네네. 어쨌든 그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그 라인 사태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그런 그 비리건인데 사실 이게 본다면 뭐 죄는 어쨌든 간에 뭐 그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긴 하겠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상당히 좀 그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상당히.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 그 전에도 그렇고 뭔가 명확하게 또 얘기하진 않으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픈 사람이 내 아픔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이 오니까 상대의 아픔은 또 집요하게 또 이제 파고들. 뭐 좀 이런 형국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또 그 속에서 또 2심의 또 중간 재판의 어떤 과정이지만 또 그 이종필 그분이 또 진술을 또 번복을 했고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사과를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지금 또 영어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대신해서 또 얘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사실 네네네. 이렇습니다. 그 검사가 검사 기소하는 거 별로 없어요. 네네. 윤곽근 그 위원장이 검사 네. 출신인데 뭐 지금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또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렇게 구속되는 경우가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검사들이 정말 그 제 식구 감싸지 않습니까? 기소 독점권 가지고 있고요. 기소 편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사건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구속까지 됐다는 것들은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엄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정순 의원으로 다시 국한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정정순 의원은
뭐 이렇게 체포 동의안도 국회에서 최초로 21대에서 되고 뭐 그랬잖아요. 이 과정의 아쉬움, 이 판단 착오든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 원래 이렇게 될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냐? 그런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게 또 처리되는 경우 또 많지는 않아요. 네네. 아는데 내가 정말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법 체제, 법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나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가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어쨌든 현재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처했던 입장에서의 최대의 그 방법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제 11월 9일이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게 되는데요. 11월 9일에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 등록을 하기 때문에 2달 남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발걸음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그러면 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선거에 그 후보를 냅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좀 구분되는 이제 부정부패, 비리죠. 이런 건에 연루되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거법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어쨌든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은 예.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뭐 2만여 건의 어떤 그 문자를 갖다가 뭐 획득을 해서 돌렸다든지 또 그리고 또 회계에 대한 부정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민주주의 그 근간인 그 선거를 갖다가 흔들은 결과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당의 입장에서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또 후보를 낸다라는 거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이 그 국민의힘 위원장, 뭐 저희 위원장, 그 이번에 그 어쨌든 그 법의 그 평가를 받긴 했지만, 자 법의 법명으로 보면 틀립니다. 자 비리와 선거법 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뭐 내보내신다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건 뭐 중앙당의 입장이 그건 뭐 제가 예, 예. 그 지방위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공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당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할 것이다. 예, 저는 뭐 일단 청주 시민들이나 국민들 또 그분들이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뭐 책임 있는 정당이니까 책임 있게 후보를 낼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후보군도 여러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보다는 많이 적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적지만요. 적지만 그래도 여기 딱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듯한 아, 후보. 그런가요? 네. 예, 그 예. 이번에 그 정우택 도당위원장 네네. 되시고 사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하실 때 그 기자 간담회 했어요. 그리고 또 출마 당선되시고 나서 또 기자 간담회 했어요. 자,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청주의 4개 그 당협위원회에 2개 당협위원회가 사고 당협이고 2개가 그 저기 당협위원장이 있다. 네네. 그러나 당협위원장이 있는 2곳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네네. 본인이 말씀하셔요. 네네. 근데 본인이 당협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자, 흥덕구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미 흥덕구에 마음이 없다. 기존에 있던 그 본인의 자리였던 상당부에 그때부터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 기정사실화 돼 있다 후보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께서는 뭐 어디 나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신 적이 없고요. 또 보지사를 갖다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또 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런 수적인 그 열세 그런 부분과 또 청주 지역의 그동안의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집권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평가를 그런 말로 좀 대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회의원 한석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의 출마가 아니고 당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에 그 상당부에 대한 그 출마 후보자를 정할 때는 그 기존의 어떤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 개인적인 다툼보다는 중앙당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포석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좀 그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자가 많이 뛰고 있잖아요. 엄청 많죠. 여러 분이 있는데 뭐 지금 판세라고 얘기하면 좀 대단히 이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대선 국면에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 대한 평가
뭐 인물 검증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 정당 간의 싸움으로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정당의 싸움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그 부위원장님은 이제 네. 민주당을 뭐 객관적으로 보시는 입장일 텐데 네네네. 그 상당부에서 활동도 하시고 네네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뭐 지쳐 계시고 또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솔직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대선은 어떤 인물 중심보다는 정말로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또 대권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후보가 그 개인의 싸움보다는 어떤 당대당의 어떤 그 정책 싸움 또 지역의 또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효과적인 정책을 낼지에 대해서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궁금한 거는 네. 그 이번에 10월 10일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상당부 이제 재선거 예비 후보 등록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민주당 내의 그 지지 세력 이낙연, 이재명 지지 세력 그 중에서도 지금 청주 상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지지자들이 더 유리할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대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경선만 끝난 겁니다. 본선이 남아 있어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 하나 일방적인 편을 들었을 때는 나머지에서 또 하나의 그 데미지가 또 이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들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워낙 이제 상당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말고 또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중앙당에서 이 전략적으로 여기를 뭐 내려보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는 워낙에 딱 그 후보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후보가 계신 것 같아서 기정사실보다는 어떤 그 단합의 힘 정말로 한석이 아쉽기 때문에 좀 내년 선거 이기겠다는 의지죠. 예. 저 속된 말로 이제 좀 낙하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역 출신의 인물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이게 스크린 되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좀 거의 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 그 노영민 전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장은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답니까 지금? 예. 뭐 출마하실 거냐고. 예, 예, 뭐 어디- 여기저기 뭐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갖다 그렇죠. 붙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한 좀 이제 그 가상의 분석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다. 그리고 사실 뭐 그 노영민 실장이 그 저쪽으로 뭐 넘어가서 상당해서 뭐 보궐선거 나올 이유도 없고 그럴 사실도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또 풍문이라 또 이게 민감한데 이시종 지사가 그만두고 상당으로 나간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풍문입니다. 본인들은 그것 또한 코미디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사실은 자꾸 흔들어대니까 그 가까이 그 의회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이제 그것 또한 그 코미디고요. 이제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평론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흥미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정말 이게 동의하지 못하는 뭐 좀 비상식적인 뭐 그런 그 시나리오까지 쓰시는 거는 좀 그 유권자도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거다. 그리고 그 뭐 이제 그 거쳐서 측근들하고 뭐 많이 얘기를 해보지만요. 정말 그 이시종 지사께서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언짢아하시더라라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간에요. 또 최근에 핫하신 분이 생겼잖아요. 오재세 전 국회의원. 네네.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싹 날라갔어요. 그래서 뭐 그분은 상당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여론은 비판 쪽인데 어쨌든 그 뺏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떠세요? 뭐 날라갔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 철새가 생각나는데요. 네. 뭐 사실 좀 당혹스럽긴 하죠. 당혹스러운 측면은 뭐냐면 그 정말 아까운 자산을 뺏겼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뭐 이건 뭐 그 당의 뭐 어떤 입장은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어르신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그 위치는 발로 차버렸다. 이미 이제 그로서는 끝났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뭐 크게 반기는 듯 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에서도 한 번쯤은 써먹을 것이지 앞으로 선거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어쨌든 왔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반응. 일단 사선 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16년 동안 청주에서 정말 그분이 그 선거에 이겼다라는 거는 또 그분이 뭐 철새 정치인이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하기 전에 그분이 그동안 청주시민에서 쌓아놨던 자산들 그런 거 갖다가 저희들 당은 달랐지만 그걸 갖다가 좀 떠안으면서 저희는 뭐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특히나 충북도당 입장에서 떠안을 건 떠안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또 현 정부의 어떤 무능함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는 사람이 명분을 갖고 가야 돼요. 저 그냥 국민의힘이 좋으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철새 정치인들한테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뭐였냐면 자기 밖을 걷어차고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공당에서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차고 갑니다. 과연 이 끝은 어떨 것인가.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정말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이제 기대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부터 내년 대선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가 또 저희 청주를 방문해서 또 그 육거리 시장과 또 지역을 돌면서 어떤 느꼈던 반응들 그거를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그런 선거에 그걸 제대로 민심을 읽고 제대로 반영을 하는 분이 선거에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있고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 정당과 후보가 얼만큼 그런 것들을 잘 믹싱시켜서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속에서 유권자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선거라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그러한 원칙들, 대원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당에 조금 이제 까칠하다고 할까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씩 더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이제 충북 세종 경선이 9월 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까지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명락 대전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의 경쟁이 거의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이거 본선 경쟁력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타당의 후보들보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 경력 그리고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떤 진정성의 부분에서는 그래도 다소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선 후유증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늘 있어 왔죠. 그 어느 선거든지 후유증을 두려워해서 어떤 그 검증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본선 경쟁력을 또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은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 국민의힘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주도 왔다 가셨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선두 주자가 확실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 현상이?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꺾이지 않는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 지역에서 내려와서도 어떤 그 인터뷰를 한다든지 국민들과 얘기할 때 있어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뭐 토론을 거부했다, 뭐 자기가 뭐 토론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선거는요, 선거공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내리막 타면은 예. 다시 올라오기 힘들죠.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선거입니다. 네네네.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그 후보가 뭐 오래 가겠냐.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가 뭘까요? 정권 교체다, 세대 교체다, 또는 정권 안정이다.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겠는데, 우리 나오셨으니까 하나씩만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이제 싹이 들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그 임기 내에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이 이제 또 정권이 또 이제 바뀌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피로감들, 그 지금의 이제 그 펼쳐졌던 정책들이 연속선상에서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정권이 좀 안정되고 한 번 더 연장되는 것들이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낫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벌어지는 그 국회의원들 지금 통과하려는 법안들, 그 언론중재법, 또 검찰 개혁법들, 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다수당으로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민생을 또 제대로 알고서 지금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민심을 제대로 알고 민생을 알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다음 정권에는 또 대선이나 또 지방선거에 또 결정권을 갖다가 또 국민들이 행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의 화두 충북 정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싸움들, 건전한 싸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고요. 결국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은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많이 반성하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그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그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적극적인 또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가 우리 당의 어떤 승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갖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31 상당 쇼크 긴급토론 충북 정치 어디로 가는가를 했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